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AI 요금 청구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요금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무명에 가까웠던 한 기업이 어떻게 조용히 AI 산업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오늘 분석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마 여러분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만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인공지능한테 무언가를 물어볼 때마다 매번 지갑을 열 준비가 여러분은 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무제한 공짜 AI 시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쓴 만큼만 돈을 내는 종량제 과금 방식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거든요. 현재 AI 기업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달러인데요. 이게 뭐냐면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코드를 쓰는 단 한 명의 활성 사용자를 지원하는데 매일같이 들어가는 인프라 운영 비용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13달러씩 태우고 있다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손실의 규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픈 AI가 4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73억 달러라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컴퓨팅 유지비로 까먹는 돈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업계에는 토큰 맥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AI한테 명령을 내릴 때 컴퓨팅 파워를 덜 쓰게 하려고 프롬프트 길이를 진짜 극한까지 압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종의 생존 방식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런 상황이 개발자들의 실제 삶을 문자 그대로 확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추가 요금을 피하거나 사람 몰리는 시간대에 사용량 제한을 피하려고 아예 밤으로 업무 시간을 옮기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주말인 토요일에 코딩을 몰아서 하는 극단적인 생존 전략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비용 압박은 결국 업계 양대 산맥인 두 회사의 행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오픈 AI는 광범위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이윤을 쥐어짜내는 일종의 산탄총 방식을 택했어요. 반면에 엔스로픽은 기업용 시장 딱 한 곳만 정밀하게 노리는 스나이퍼 같은 전략을 선택했죠. 먼저 오픈 AI의 다각화 전략은 정말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95%의 방대한 무료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수익화하려고 고도로 타겟팅된 문맥 광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모더나 같은 제약사를 겨냥한 GPT 로잘린드라던가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위한 에스크 리서치 GPT 같은 특화 모델들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는 지금 이 다각화 전략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1천억 달러,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그들이 다가오는 2030년까지 오직 광고 수익만으로 달성하겠다고 내세운 어마어마한 목표 금액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스릴러는 엔스로픽의 타임라인에 숨어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를 포함해서 오픈 AI를 뛰쳐나온 단 7명이 완전히 무명이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그 엄청났던 챗GPT 붐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업계 1위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업계 전체가 과대 광고랑 유행이 이리저리 휩쓸릴 때도 엔스로픽은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진짜 고집스럽게 지켜냈거든요. 첫째, 오직 B2B 기업 고객에게만 집중한다. 둘째, 코딩 같은 단일 제품에만 승부를 건다. 그리고 셋째, 당장 이익이 깎이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AI 안전 최우선 원칙,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런 고집이 처음부터 빛을 발한 건 아니었어요. 초기 상황은 겉보기엔 진짜 끔찍했거든요. 2024년에 엔스로픽은 무려 마이너스 94%라는 절망적인 총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벌 때마다 거의 2달러를 허공에 날렸다는 건데 일반적인 기업 시각에서 보면 이거 완전 망한 거나 다름없어 보였겠죠. 그런데 2025년 5월, 이 암울했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클로우드 코드의 출시였어요.
혼자서 척척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주는 이 AI 도구는요, 그들이 5년 전부터 뚝심 있게 밀어붙이던 B2B 전략이랑 그야말로 찰떡같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이 기업용 코딩 도구의 파급력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죠. 출시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해버렸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던 그 챗 GPT가 10억 달러 찍는 데 걸린 시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반전 수치가 엔스로픽의 완벽한 승리를 증명해 줍니다. 그 막대한 컴퓨팅 손실을 내던 마이너스 94%의 늪에서 단숨에 빠져나와서 플러스 40%라는 총이익률을 찍어버린 겁니다. 메이저 AI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단위 경제성을 흑자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클로드 코드로 기업 고객을 노리면서 엄청난 락인 효과, 즉 강력한 자물쇠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AI가 어떤 회사의 전체 코드베이스를 다 파악하고 시스템에 깊숙이 녹아들면 나중에 딴 경쟁사 모델로 갈아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렇게 수익성도 끝내주고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 안 놓치는 이 엔터프라이즈 집중 전략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6년 4월 엔스로픽은 연간 환산 매출 300억 달러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마침내 영원한 라이벌인 오픈 AI에 250억 달러를 제치고 공식적으로 왕좌를 차지하게 된 순간이었죠. 물론 엔스로픽이 꽃길만 걸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기들의 원칙대로 정면 돌파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펜타곤이 폭넓은 AI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엔스로픽은 자기들의 안전원장을 우선시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기관에서 아예 사용이 금지되고 국방 관련 계약이 줄어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엄청난 위기도 겪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치열한 위기 속에서도 정작 그들의 핵심인 B2B 매출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 차원의 극심한 압박과 태클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생태계에서의 지배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마침내 대형 사고를 칩니다. 2026년 4월에 아마존과 구글로부터 자그마치 6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끌어낸 거예요. 시장이 엔스로픽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신뢰하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죠. 이 엄청난 총알과 신뢰를 장전한 엔스로픽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 클로드 미토스인데요. 이 AI가 벌써부터 인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수천 개의 치명적인 제로데이 취약점을 족족 찾아내고 있다니까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알던 공짜 AI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미 확실하게 돈을 버는 구조를 완성했고 동시에 극도로 안전에 집착하는 엔스로픽이 과연 클로드 미토스 같이 강력한 초인적 모델로 다음에 무엇을 세상에 내놓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우리의 일과 일상을 어떻게 뒤바꿀지 예의주시하는 것, 바로 그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